자, 가볍게 좀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한동훈 팬클럽이었던 사람이 인재영입이었다고? 적당히 합시다. 한동훈이 그 인재영입 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너무 투명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동훈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에서 인재 막 영입해. 아니 왜냐하면 나도 제명인의 마을 회원인 건 맞는데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박상수라고 하는 변호사는 글도 올리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딱 그거잖아. 비대위원 모집하는 거랑 똑같잖아. 비대위원도 대략 느낌적 일배들 갖다 놓고 막 노인들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영입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이 위원들 15명 이렇게 다 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게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명단 딱 완성되고 나서 한 번에 발표하는 게 통상인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 한 두세 명 정도는 이런 사람 비대위원 위촉했다고 이렇게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꾸려졌다고 발표를 해야죠.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요. 씨발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저 교수 있잖아. 실력 없는 그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인재영입이라 그랬잖아요. 이수정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자야. 그게 무슨 인재영입이야.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SNS 비밀 글까지 검증하겠다. 극단적 언행 이력 있으면 영입 안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한동훈 그 팬클럽 회원이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서민이 하는 방송에서 인민민주주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극단적인 얘기를 막 했는데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반명, 반운동권. 뭐 일배도 상관없다. 뭐 저는 그런 거라고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의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대단한 전문지가 아닙니다. 뭐 대가리는 나 좋아가지고 합격은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짓들 보면 도라이즘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팬클럽에서 활동한 사람을 인재영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영입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야, 김건희 팬클럽 출신이 강신업이잖아. 걔 변호사야. 걔 출마한해 만에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강용석이가 전문가예요? 그런 애들 가면 영입이에요, 그게? 아니 일단 이 타이틀에서 제일 먼저 놀란 거는 한동훈이 팬클럽이 있어?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글까지 올렸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이런 팬클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도 변호사잖아요. 네.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해. 제명인의 말 막 뒤져. 그러니까 변호사나 무슨 의사나 이런 사람들 영입해.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면 조중동 어떻게 했을까? 열받습니다. 근데 안동훈이가요. 난 진짜 이것도 상도위가 너무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한테 똥 뿌리고 나간 이상민 있잖아요. 이상민을 만나자마자 이상민 입당을 시키는 거 보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조중동 기자들 보고 있지. 국민의힘에 탈당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 그걸 득달같이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거잖아. 나한테 총뿌리 겨누고 뭐 칼질하다가 나간 놈인데 이 사람 만나갖고 영입을 하면 아 이거는 어떤 협치 같은 거나 아예 포기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잔반 처리라고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을 한동훈이 만나자마자 바로 입당시키는 거 보면서 이거 상도이 없는 새끼들이구나 진짜. 아니 근데 이상민은 워낙 민주당에 있을 때 내부 총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한동훈이면은 뭐 써먹을 만하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내부 총질 할 수 있죠. 아이 그건 잽이 안 되죠.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사실 이게 한동훈이 속옷은 제대로 챙겨 입고 다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쨌건 이상민 표정을 보면 너무 이제 뽕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민도 물티슈예요. 네. 마차인 표현 물티슈라고. 이제 거의 물기까지 말라버린 물티슈죠. 예를 들어서 이상민이가 당선된 5선까지 당선된 그 유성을이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원래. 걔를 데려다가 갖다 놓으면 민주당 배신하고 나간 자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민주당 흔들기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상민 자체는 그냥
민주당 흔들어 보는데 쓰이는 물티슈일 뿐이라고. 아니, 그리고 마치 한동훈이 만난 뒤 한동훈의 설득으로 국민의힘 들어간 것처럼 했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공석을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때부터 의심한 거 아닙니까? 저거 이상민 자리네. 그렇지만 이상민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렇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민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자기가 민주당 탈당하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인사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나 지금 버려진 거니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예. 그리고요, 1월 6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일이었어요. 1924년 1월 6일. 그 행사에 이제 한동훈이도 가고 뭐 문 대통령도 올라오시고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를 통해서 대독 낭독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DJ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다. 다시 단합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저번에 이낙연이 신당 설레발 칠 때 당비 냈던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차례 명문전당 같은 거를 조를 만들면서 소위 이재명 대표를 세자 책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세자 근데 책봉. 이번에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이낙연은 DJ 말을 갖다가 또 쉽게 표현해서 진짜로 문 대통령 지지자면 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죠. 저 신당 창당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낙연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탈당한다. 아니. 방송 준비 좀 해오세요. 행동하는 양심을 꺼냈어. 나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겠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꺼냈어.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때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그런가? 한글 능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민주당 탈당할 때 탈당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왜 아직까지 탈당을 안 하고 탈당을 먼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뭐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는 둥, 뭐 이번 주에 한다는 둥 계속 이렇게 민주당 뒤집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뒤집는 얘기를 하고 다니까 더 환장할 것 같아요. 그 열받는 거는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수년 동안 극딜 저격하고 공격했던 거는요. 지금 테러범이나 소위 민주당의 똥파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 부류의 사람들이 민주당에 꽤 들어왔다. 이재명을 뭔가 막 낙선시키고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나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직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이나 똑같다. 그냥 스며든 간자들. 이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 몇 명한테 홀리듯이 지금 이낙연이 나가는 명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랐다고 민주당 지지율 역대급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인 이 시기가 역대급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로 나가는 건 이낙연도 수상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아니, 그렇죠.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공고하게 높았다는 게 문제라면 본인 지지율이 계속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환호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나와 있는 똥파리 몇 마리에 환호 받은 거에 뽕 차가지고 나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한 것을 옆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12월 말까지 시간 주겠다고 했었죠. 지금 1월 8일인데 이제. 네, 이제 11일 날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영원천민 원칙과 상식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최후 통첩한다. 지금 이게 몇 번째 최후 통첩입니까? 최후 통첩 한다가 아니라 최후 통첩 할 거다. 12월 32일, 12월 33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 통첩 할 거다라고 최후 통첩 할 거다. 그렇죠. 어쩌고 나왔어요. 아무 의미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오히려 그 이준석 신당 당원이 나흘 만에 4만 명 돌파했다가 더 큰 뉴스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3일 초과예요. 이 상황 자체가. 예. 지지율도 안 오르는데 막 이준석은 세를 불리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한 말 있잖아. 총선 전에는 절대 합당 없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윤석열한테 그냥 복수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준석에 대해서 난 별로 욕을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나중에 이준석 시나리오는 윤석열 끌어내린 뒤에 국민의힘 자기가 접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냅둬. 근데 다만 4만 명 돌파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큰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4만 명 숫자가 사실 좀 약간 위협적인 느낌이 다가오는 게 단순히 이준석 신당에 가입한 그 희망자로 4만 명이 아니라 국민의 없는 가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탈당계를 동시에 그렇죠. 작성하도록 아. 돼 있습니다. 빠져서 나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의힘 탈당계가 자동으로 작성돼 가지고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8만 명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탈당 러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국민의힘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서버 다운된 거예요. 관리한다고 아예 사이트 접근을 못하게 했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나가세요 진짜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준석만큼의 바람 못 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는 악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름 보수 중에서도 이준석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하고는 거악이 있어요. 여기를 이롭게 하는 건 이낙연한테 누가 얼마나 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자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나중에 뭐 금태섭, 양형자 이런 사람들이랑 연대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영원천민도요. 지금 탈당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낙연하고 바로 합치지도 않아요. 그럼 단독 신당을 할 것도 아닌데 네. 일단 검증은 받겠다고 서류는 내놓고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